여러분의 따뜻한 인사와 느릿하니 함께 해주시는 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공유, 댓글 하나하나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되고 앞으로도 의미 있는 이야기를 계속 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앞으로도 내 소중한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여러분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서 여사는 40이 훌쩍 넘은 나이에 서울 도심의 고급 아파트에서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밤하늘에 별빛이 가득 쏟아지는 넓은 창문 너머로 펼쳐지는 풍경. 그곳이 바로 그녀와 그녀의 하나뿐인 딸, 민지와 함께하는 평온한 시간의 공간이었습니다. 민지는 그녀 인생의 자랑이자 가장 큰 원동력. 수많은 고난과 굴곡 속에서도 그녀가 살아가는 유일한 빛이었습니다. 중년의 나이가 지났음에도 서 여사는 여전히 얼굴에 청가함이 남아 있었고 깊은 눈동자에는 언제나 결연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에는 오랜 세월 쌓인 아련한 그리움과 슬픔도 함께 머물러 있었습니다. 서 여사는 금이 간 결혼 생활에서 손에 아무것도 남지 않은 채 마음의 깊은 상처를 안고 나왔지만 그것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목표도 없이 살아가는 남편은 그녀에게 피로만 남겼고 결국 그녀는 지켜야 할 소중한 딸만을 남긴 채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이혼은 그녀에게 실패가 아닌 해방이었고 그 후 서 여사는 혼자 힘으로 끊임없이 노력하며 자신의 삶을 새롭게 일구어냈습니다. 처음엔 힘겹게 시작했던 패션 매장이 이제는 성공의 상징이 되었고 안정적인 수입을 바탕으로 민지와 함께 많은 이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성공 뒤편에는 언제나 깊은 빈자리가 숨어 있었습니다. 도시가 깊은 잠에 빠진 늦은 밤이면 서 여사는 창가에 앉아 빨간 와인잔을 천천히 흔들며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갈망에 잠기곤 했습니다. 그녀의 외로움은 숨결마다 스며들었고 아무리 강해 보이더라도 그녀의 가슴은 함께할 뻗 기대쉴 어깨를 끝내 갈구하고 있었습니다. 전 남편이 줄 수 없었던 그런 따뜻함을 그녀는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서 여사는 많은 이들이 닮고 싶어하는 강인한 여성의 모습이었지만 그 강인함 이면에는 언젠가 깨어나길 바라는 조용한 꿈들도 간직되어 있었습니다. 40이 넘은 나이, 서 여사는 단지 성공한 여성이 아니라 지나가는 누구든 한 번쯤 돌아보게 만드는 매혹적인 여인의 표본이었습니다. 늘씬하면서도 풍만한 곡선, 빛나는 피부와 아침 햇살에 감싸인 듯한 하얀 살결, 윤기 나는 긴 머릿결이 그녀의 우아한 걸음마다 흔들렸습니다. 세련된 취향을 가진 서 여사는 몸매를 살린 드레스와 실크 셔츠로 쇄골을 은은하게 드러내며 어디서든 시선을 사로잡는 기품과 매력을 뽐냈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겉모습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부드럽고 깊은 눈길엔 살아온 시간의 이야기가 녹아 있었고 미소 짓는 입술에서는 따스함과 도도함이 동시에 풍겼습니다. 그녀와 마주하는 순간 누구나 그만의 세계에 초대된 듯한 느낌을 받았고 그녀의 모든 움직임에는 설명하기 힘든 생명력과 유혹이 묻어났습니다. 반면 딸 민지는 그와 정반대의 매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젊고 예쁘고 탱탱한 피부와 해맑은 미소를 가진 민지는 언제나 엄마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습니다. 덕분에 민지는 다소 의존적이고 요구가 많았지만 서 여사는 딸의 모든 바람을 기꺼이 들어주었습니다. 값비싼 액세서리, 화려한 여행도 모두 그녀에겐 당연한 일이었고 오직 딸만을 위한 엄마였습니다. 서 여사는 언제나 다정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하곤 했습니다. 민지는 딸이 아니라 인생의 불꽃, 존재의 이유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고 아직까지도 딸이 이해하지 못하는 깊은 외로움과 공유의 갈망을 가슴속에 담아두었습니다. 민지는 성공한 엄마의 딸이지만 성적은 늘 평범했습니다. 예쁘고 사교적인 성격을 가졌지만 공부엔 별 관심이 없었고 수업 시간에도 휴대폰과 SNS, 친구들과 수대에 더 몰두하곤 했습니다. 그렇다고 민지가 이기적이거나 무심한 건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엄마를 기쁘게 하려고 애썼지만 자랑할 만한 점수는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 민지의 일상에 강원도 시골에서 올라온 가난하지만 똑똑한 친구 경수가 등장하며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경수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해 학교에서 전액 장학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 학교에 들어섰을 때부터
그는 똑똑함과 진지함으로 모두의 시선을 모았고, 민지는 평소엔 공부 잘하는 아이들에게 관심이 없었지만 이상하게 경수에게는 마음이 갔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가까워졌고 마침내 민지는 경수의 여자친구가 되었습니다. 민지는 자주 경수를 집에 초대했고 그가 자신의 인생의 소중한 부분이 되길 원했습니다. 엄마 서 여사도 경수의 따뜻함과 성실함, 순수함을 바로 알아보았습니다. 민지의 집에 처음 들어선 경수는 그 화려함에 주눅이 들었지만 서 여사는 섬세하게 그를 맞이했고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서 여사는 경수에게 전화를 걸어 정다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경수야, 오늘 저녁 바쁘지 않으면 우리 집에 와서 저녁 같이 먹자. 지난번 민지 도와준 것도 고맙고 네가 좋아할 만한 특별한 요리를 해줄게. 경수는 망설였지만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갈게요. 저녁이 되어 하얀 셔츠 차림의 경수는 약속한 시간에 민지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서 여사는 붉은 실크 드레스를 입고 그를 반겨주었습니다. 드레스는 깊게 파인 넥라인과 슬릿이 돋보였고 그녀의 고운 피부와 우아한 곡선을 더욱 빛나게 했습니다. 경수야, 잘 왔구나. 서 여사는 달콤하게 웃었고 경수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어서 와. 금방 저녁 준비 끝났으니까 배고프지? 네, 감사합니다. 경수는 시선을 피하며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섰고 서 여사의 모습이 자꾸 머릿속에 남아 잠시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민지는 소파에 앉아 있다가 경수를 보고 활짝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경수야, 드디어 왔네. 얼른 와서 엄마가 뭐 만들었나 같이 보자. 오늘 하루 종일 엄마가 내 얘기만 했어. 서 여사는 민지를 장난스럽게 바라보며 민지야, 엄마가 예전에도 내 친구들 많이 불렀는데 경수는 특별하니까 더 정성스럽게 준비했지라고 말했습니다. 민지는 약간 놀랐지만 엄마가 자신이 아닌 누군가에게 관심을 보이는 건 낯선 일이었습니다. 특히 그 상대가 자신이 좋아하는 경수라는 사실에 더욱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저녁 식사는 화기애애하게 시작됐지만 서 여사가 경수에게 유난히 신경을 쓰는 모습에 민지는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서 여사는 경수에게 음식을 덜어주며 때로는 그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경수야, 이 반찬 맛있지? 엄마가 제일 자신 있는 요리야? 네, 정말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경수는 어색함을 숨기려 고개를 숙인 채 식사에 집중하려 했습니다. 민지는 옆에서 엄마가 경수에게만 신경 쓰는 모습을 보며 괜히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예전엔 언제나 자신만 바라보던 엄마가 이제는 경수에게 더 관심을 주는 듯해 내심 질투와 서운함이 올라왔습니다. 엄마, 나도 이 반찬 좋아하는데. 민지가 말하자 서 여사는 미소만 지으며 그래, 네가 알아서 많이 먹어. 오늘은 손님부터 챙겨야지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에 민지는 잠시 멍해졌고 경수를 바라보는 눈에는 질투와 서운함이 엇갈렸습니다. 하지만 경수는 그런 감정을 눈치채지 못한 듯 식사에만 집중했습니다. 민지는 최대한 자연스러운 태도를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난 후 서 여사는 민지에게 거실에 남아 차를 마시자고 권했다. 서 여사는 일부러 경수 곁에 앉았고 붉은 실크 드레스가 경수로 하여금 어디에 시선을 두어야 할지 곤란하게 만들었다. 서 여사의 모든 행동은 세련되면서도 은근한 매혹이 가득해 경수는 압박감을 느꼈다. 멀리서 엄마와 경수를 바라보던 민지의 마음은 마치 누군가가 움켜쥐는 듯 아파왔다. 그녀는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그 순간 자신에게 정말 중요한 무언가를 잃고 있는 것만 같았다. 민지는 경수 옆에 앉아 대화에 끼어들려 했으나 엄마와 경수 사이의 친밀감 때문에 오히려 소외감을 느꼈다. 그날 밤 뚜렷하게 일어난 일은 없었지만 민지와 경수는 둘 다 서로의 관계에서 미묘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분명히 느꼈다. 민지는 엄마가 경수에게 보이는 관심을 계속 떠올렸고 경수는 집에 돌아가면서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마음과 함께 자신이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점점 휘말리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날 오후 매장 일을 모두 마친 서 여사는 거울 앞에서 머리를 정돈했다. 그녀는 은은한 푸른색의 몸에 꼭 맞는 원피스를 골라 입었고 세련되면서도 우아한 자신의 모습을 살짝 미소 지으며 바라봤다. 옆에는 경수를 위해 준비한 작은 선물이 담긴 쇼핑백이 놓여 있었다. 그 안에는 옷과 책, 그리고 몇 가지 간단한 한국 음식을 정성스럽게 챙겼다. 경수의 자취방 앞에 도착한 서 여사는
잠시 마음을 가다듬고 나서 낡은 나무 문을 가볍게 두드렸다. 안에서 바삐 움직이는 발소리가 들렸고 곧 문이 열리며 경수가 놀란 얼굴로 서 여사를 맞았다. 서 여사님,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어요? 경수는 당황한 눈빛으로 물었지만 존경심을 숨기지는 못했다. 서 여사는 부드럽게 웃으며 선물 봉투를 내밀었다. 그냥 네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서 몇 가지 챙겨왔단다. 폐가 될까봐 걱정이네요. 아니야, 전혀 폐 아니야. 들어가도 되지? 네, 물론이죠. 어서 들어오세요. 경수는 재빨리 자리를 내주었다. 그의 방은 침대와 책상, 오래된 장롱 하나만 간신히 놓을 수 있을 정도로 좁고 소박했다. 서 여사는 방 안을 조용히 둘러보며 약간의 연민이 섞인 눈빛을 보냈다. 여기서 혼자 지내니 힘들겠구나. 이제 익숙해졌어요. 혼자도 잘할 수 있어요. 경수는 고개를 숙여 겸손하게 말했다. 선물까지 주시니 좀 부끄럽네요. 뭘 부끄러워하니? 넌 민지랑도 친하고 우리 집에도 큰 도움을 줬잖니. 난 널 내 식구처럼 생각한단다. 예의 차릴 필요 없어. 경수는 수줍게 웃으며 맞은편에 앉았다. 서 여사는 자연스럽게 그의 학교 생활과 아르바이트, 평소 힘든 점에 대해 물었다. 경수는 중학생들에게 과외를 하며 용돈을 번다고 했지만 수입이 안정적이지 않아 가끔은 육체 노동도 병행한다고 솔직하게 털어놨다. 가족들은 잘 계시니? 서 여사는 다정하게 물었다. 경수는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다. 부모님은 강원도에서 농사일을 하시고 제가 장남이라 동생 둘은 아직 학생이에요. 가족에게 부담 주지 않으려고 더 열심히 살고 있어요. 서 여사는 그 말에 더욱 경수에게 호감을 느꼈고 조용히 생각에 잠기다가 결심한 듯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사실 내 매장에서 일할 믿을 만한 사람이 필요한데 네가 시간 괜찮으면 아르바이트로 도와줄 수 있겠니? 힘든 일은 아니고 오히려 너한테 좋은 경험이 될 거야. 경수는 깜짝 놀라 커진 눈으로 물었다. 정말이세요? 제가 패션에 대해 잘 몰라서 걱정인데요. 서 여사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중요한 건 경험이 아니라 성실함이야. 네가 배우면 돼. 나는 네가 충분히 잘할 수 있다고 믿어. 네,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최선을 다할게요. 경수가 고개를 숙이자서 여사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고마워할 필요 없어. 난 네가 좋은 청년인 걸 아니까. 그렇게 둘의 대화는 일상적인 이야기로 이어졌고 두 사람은 점점 더 가까워졌다. 서 여사는 경수와의 대화가 편안하고 이전에 어떤 남자와도 느끼지 못한 친밀감이 서서히 마음에 스며드는 걸 느꼈다. 경수의 존재는 점점 그녀 삶에 또렷이 자리 잡았고 그 따스함이 외로움을 덜어주는 희미한 빛이 되었다. 집으로 돌아가기 전서 여사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시간 괜찮을 때 매장에 들러? 내가 하나씩 가르쳐 줄게. 경수는 진심으로 고마워하며 네,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다시 한번 인사했다. 서 여사는 자취방을 나서며 희미한 미소를 머금었다. 그녀는 이 나이에 이런 설렘을 다시 느낄 거라 생각하지 못했다. 다음날 아침, 경수는 서 여사의 패션 매장에 도착했다. 긴장 반, 설렘 반의 마음으로 유리문 앞에 섰다. 매장은 서울의 번화가 한복판에 위치해 있었고 세련된 외관과 인테리어에서 주인장의 품격이 느껴졌다. 경수는 셔츠 소매를 고쳐 입으며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다. 매장 안에는 하얀색 부드러운 재킷을 입은 서 여사가 미리 와 있었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경수를 반겼다. 정말 시간 잘 맞춰 왔네, 경수야. 우리 매장에 온 걸 환영해.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경수는 예의를 갖춰 고개를 숙였다. 서 여사는 너무 긴장하지 마. 일은 금방 익힐 수 있을 거야. 부담 갖지 말고 천천히 배우면 돼. 라며 다정하게 말했다. 그녀는 경수를 데리고 매장 안쪽 사무실로 안내했다. 그곳엔 깔끔한 책상과 컴퓨터, 재고 장부가 놓여 있었다. 서 여사는 옆자리에 앉아 두툼한 장부를 펼치며 설명을 시작했다. 여기에 있는 게 우리 매장의 재고 목록이야. 재고 수량 확인하고 새로 들어오는 주문을 시스템에 입력한 다음 준비된 영수증과 대조만 잘하면 돼. 컴퓨터로 하는 법은 내가 하나씩 보여줄게. 서 여사는 한 단계씩 차근차근 설명하며 경수가 잘 이해하고 있는지 눈길을 주었다. 경수는 열심히 고개를 끄덕이며 바로 실습에 들어갔다. 이런 세세한 일도 매일 직접 하세요? 경수가 놀란 듯 물었다. 네, 처음엔 힘들었지만 이제 익숙해졌어. 이제는 네가 나 대신 해주면 좋겠구나. 서 여사는 온화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녀는 살짝 몸을 기울여 모니터를 가리키며 설명을 덧붙였다. 가까운 거리에서 그녀의 은은한 향기가 경수에게 전해졌고
그는 잠시 긴장했지만 서 여사는 아무렇지 않게 친절함을 유지했다. 얼마 후 경수가 기본적인 업무를 익히자 서 여사는 제끼 끝을 정돈하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알겠어요. 당분간은 제가 혼자 해볼게요. 혹시 모르거나 궁금한 게 있으면 꼭 여쭤볼게요. 부담 갖지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경수는 고개를 숙여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바로 일에 몰두했다. 주어진 일을 잘 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그의 모습에 멀리서 지켜보던 서 여사의 눈빛에는 흐뭇한 미소가 비쳤다. 며칠 뒤 경수가 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이후 서 여사는 지난달 매출이 목표를 초과한 것을 기념해 소박한 파티를 열기로 했다. 영업이 끝난 후 매장 안 한쪽에 가니 테이블과 의자를 몇 개 놓고 계산대 위엔 간단한 핑거푸드와 간식이 준비됐다. 직원들은 몇 명 되지 않아 분위기는 소박하고 가족처럼 따뜻했다. 젊은 여성 직원 몇 명, 배달을 맡은 청년, 그리고 이제 막 합류한 경수까지 모두 둘러앉아 편안한 분위기에서 서로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서 여사는 검은색 실크 원피스를 입었는데 단정하지만 몸에 딱 붙어 40대임에도 부드럽고 매혹적인 그녀의 몸매를 한껏 돋보이게 했다. 머리카락은 낮게 묶었고 이마 옆으로 흘러내린 잔머리들이 그녀의 부드러운 얼굴선을 더 뚜렷하게 했다. 서 여사는 계산대 뒤에서 와인을 따라주며 모두와 환하게 웃으며 대화를 나눴다. 그 노련한 여성이 뿜어내는 자신감은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 묻어나왔다. 이날 경수는 과외를 마치고 조금 늦게 도착했다. 손에는 강원도에 계신 어머니가 보내주신 떡과 빵이 담긴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고 하얀 셔츠는 깃부분이 약간 닳았으며 검은색 슬랙스와 오래된 운동화는 먼지가 묻어 있었다. 고향에서 어머니가 보내주신 떡이랑 빵 조금 가져왔어요. 다 같이 드세요. 경수는 쑥스러운 듯 조용히 봉지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민지는 의자에 앉아 있다가 경수가 들어오자마자 달려와 손을 잡고 엄마, 경수가 고향에서 떡 가지고 왔대. 이거 진짜 맛있어. 한번 드셔봐. 라고 말했다. 그녀는 분홍색 미니 원피스를 입고 머리를 높이 묶었으며 반짝이는 눈으로 들떠 있었다. 서 여사는 미소를 띠며 고마워. 경수야, 어디 한번 먹어볼까? 라고 말하며 떡을 집어 한 입 천천히 맛본 뒤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맛있네. 달콤한데 느끼하지도 않고 내 어머니 솜씨가 정말 좋으시다. 경수는 멋쩍게 머리를 긁적이며 엄마가 만드신 거라 그냥 가져온 것뿐이에요. 전 한 게 없어요? 라고 대답했다. 파티가 거의 끝나갈 무렵 민지는 하품을 하며 엄마, 나 너무 졸려? 집에 데려다줘 라며 칭얼거렸다. 서 여사는 경수를 바라보며 경수야, 오늘 마무리 정리 좀 도와줄래? 내가 먼저 민지 집에 데려다 줄게. 택시 불러줄 테니 금방 다녀올게. 경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민지가 먼저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고 매장에는 서 여사와 경수만 남아 남은 음식 정리, 테이블 정돈, 와인잔 설거지를 함께 했다. 매장은 이제 조용했고 은은한 배경음악과 두 사람의 발소리만이 가게를 채웠다. 서 여사는 와인잔을 한 잔 더 따라 경수에게 건넸다. 오늘은 기쁜 날이니까 나랑 한 잔 더 하자. 경수는 수줍게 네, 그런데 저 술은 잘 못해요. 조금만 마실게요. 라고 대답했다. 서 여사는 경수 옆에 앉아 검은색 실크드레스가 살짝 흔들렸고 잔을 들어 천천히 와인을 마셨다. 그녀의 하얗고 매끄러운 다리가 은은한 조명 아래에서 더욱 돋보였다. 두 사람은 가게와 일상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 서 여사가 강원도에서 혼자 올라와서 많이 외롭지? 라고 묻자 경수는 낮은 목소리로 네, 사실 좀 그리워요. 부모님과 논밭에서 일하던 오후가 제일 생각나요. 서울에서는 그런 걸 다시 느낄 수 없어서 조금 외롭죠. 라고 답했다. 서 여사는 애틋한 눈길로 경수를 바라보며 정말 성실하구나. 너 보니까 나도 예전 생각이 난다. 나도 한때 정말 힘들었거든. 민지를 혼자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내 나이 때는 매일이 전쟁 같았어. 경수는 존경 어린 눈빛으로 정말 대단하세요. 혼자서 다 이겨내신 게 상상도 안 돼요. 라고 말했다. 대화는 점점 깊어졌고 두 번째, 세 번째 잔이 이어졌다. 서 여사는 이혼 후 고생했던 시절, 첫 매장을 열기 위해 빚을 내야 했던 이야기, 민지 학비 때문에 밤을 새워 고민했던 순간, 곁에 아무도 없던 외로운 밤들을 털어놓았다. 경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진심을 담아 저라면 아마 못 버텼을 거예요. 우리 엄마도 고생 많이 하셨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옆에 계셨으니까요.
선생님은 정말 대단하세요. 라고 말했다. 서 여사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경수 너도 강한 사람이야. 요즘 같은 세상에 네가 가진 순수함, 성실함은 진짜 보기 드문 것 같아. 경수는 얼굴이 붉게 물들어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조용히 와인만 마셨다. 서 여사는 은은한 조명 아래 더욱 가까워진 느낌이 들었다. 그녀는 살짝 몸을 기울여 경수의 손등에 손이 닿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오늘은 좀 더 늦게 있어줘. 너랑 이야기하는 게 참 좋아. 라고 말했다. 경수는 당황하면서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그날 이후 서 여사는 경수를 보는 눈빛이 조금씩 달라졌다. 단순히 딸 친구, 아르바이트생으로만 보이지 않았다. 여전히 매일 아침 이른 시간에 집을 나서고 밤늦게야 돌아왔지만 매장을 들어오는 경수의 소박한 모습, 낡은 가방을 들고 들어오는 뒷모습을 보면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렸다. 40을 넘긴 그녀는 더 이상 20살처럼 젊진 않았고 머리엔 몇 가닥 흰머리와 눈가에 주름도 늘어났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 오랫동안 억눌러온 욕망과 외로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이혼한 지 10년이 넘도록 오직 민지만을 생각하며 살아왔지만 민지가 커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밤마다 텅 빈 집안, 고요한 서울 밤거리를 내려다보며 더욱 쓸쓸함을 느꼈다. 가끔은 남자친구를 소개해준다는 주변의 권유에도 만남을 가져봤지만 부유하거나 세련된 남성들도 그녀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다. 그들은 진심이 없거나 그저 그녀를 이용하려는 느낌뿐이었다. 경수의 순수함과 소박한 미소, 진심 어린 배려는 그녀 삶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었다. 딸의 남자친구, 한참 어린 청년이라는 사실이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외로움과 공허함은 이성을 앞질렀다. 침대에 누워있을 때면 자신도 모르게 경수의 손길, 품에 안기는 상상을 하며 가슴이 두근거렸다. 밤이 깊을수록 현실은 더 차갑고 공허하게만 느껴졌다. 어느 날 경수가 야근을 하다 남아서 재고를 정리하고 있을 때 서 여사는 두 잔의 따뜻한 차를 들고 조용히 다가가 옆자리에 앉았다. 경수야, 잠깐 쉬었다 해. 내가 차를 타왔거든. 경수는 환하게 웃으며 이제 거의 끝났어요. 감사합니다. 라고 답했다. 서 여사는 조용히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말을 잇지 않았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진지하게 묻고 싶은데 넌 외롭다고 느낄 때 없니? 라고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경수는 잠시 놀라더니 솔직하게 네, 당연히 외롭죠. 특히 서울에 혼자 있을 때는 밤마다 가족 생각이 많이 나고 가끔 너무 그리워서 혼자 울기도 해요. 그래도 점점 익숙해지고 있어요. 라고 대답했다. 서 여사는 한숨을 내쉬며 창밖을 바라보다가 나도 그래? 오랜 시간 민지와 단둘이 지내다 보니 가끔은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싶은 생각도 들어. 돈은 벌었지만 정작 나누고 싶은 사람은 없으니까 허전할 때가 많아. 라고 털어놨다. 경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도 민지도 있고 멋진 매장도 있으시고 많은 분들이 선생님을 존경해요. 제가 봤을 때 선생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라고 말했다. 서 여사는 쓸쓸하게 웃으며 고맙다. 경수야? 하지만 가끔은 그 이상의 무언가가 필요해. 내 마음을 진짜로 이해해주고 곁에서 따뜻함을 주는 그런 사람이 오래전부터 그리웠어. 라고 조용히 고백했다. 그리고 경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내 말 무슨 뜻인지 알겠니? 라고 물었다. 경수는 잠시 당황했지만 진지하게 네, 알 것 같아요. 라고 대답했다. 그 한마디로 둘 사이에는 이전과는 다른 공기가 감돌았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매장뿐만 아니라 밤늦은 시간까지 메시지로 대화를 나눴다. 서 여사는 자니? 나 오늘도 잠이 안 오네. 너랑 이야기 좀 하고 싶다. 라고 메시지를 보내면 경수는 아직 안 자요. 무슨 이야기든 들려주세요. 라고 답했다. 서 여사는 민지 어릴 적 장사하던 이야기부터 경수는 책값 아끼려 아침을 걸은 날들까지 서로에게 마음을 열고 자신의 약한 부분, 고단한 일상을 나눴다. 어느새 두 사람의 정신적 거리는 누구보다 가까워졌고 각자의 외로움을 위로해주는 특별한 존재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서 여사는 그 이상의 감정, 육체와 마음 모두를 채워줄 누군가를 점점 더 갈구하게 되었다. 결국 어느 주말 밤 매장에서는 대형 계약 성사를 축하하는 작은 파티가 다시 열렸다. 이번에는 서 여사, 경수, 몇몇 친한 직원들만 있었고 민지는 친구들과 약속이 있어 참석하지 않았다. 조용하고 아늑한 매장 안, 부드러운 노란 조명 아래 김이 나는 한식 안주와 고기구이, 한 직원이 가져온 센 술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다. 이날 서 여사는 짙은 파란색 실크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살짝 파인 네크라인의 고운 피부와 여전한 곡선미를 드러내며 모두에게 밝게 미소 지었다. 오늘은 기쁜 날이니까 다들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즐기자고요. 경수는 한쪽 구석에 앉아 익숙한 흰 셔츠를 입고 물잔을 손에 들고 있었다. 술에 약해서 많이 마시지 못해 조심스럽게 마셨다. 파티가 일찍 끝나고 젊은 직원들이 모두 집에 가 남은 건 서 여사와 경수뿐이었다. 서 여사는 이미 술 기운이 올라와 얼굴이 붉게 물들었고 조명 아래 반짝이는 눈동자와 와인에 물든 붉은 입술이 평소보다 더 젊어 보였다. 그녀는 와인잔을 들고 비틀거리며 일어나 경수에게 웃으며 말했다. 경수야, 남아서 정리 좀 도와줄래? 내가 너무 취해서 힘들다. 네, 제가 도울게요. 경수는 곧장 대답하고 함께 남아서 테이블과 의자를 정돈하고 잔과 빈 병을 치우며 설거지했다. 가게는 이제 물소리와 두 사람의 발소리만이 남아 조용했다. 서 여사는 카운터에 기대어 작게 말했다. 어지러워서 그런데 방에서 잠깐 쉬게 좀 도와줄래? 경수는 재빨리 다가가 그녀를 부축했다. 여사님, 괜찮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경수는 서 여사를 2층에 있는 작은 휴게실로 데려갔다. 그 방은 자주 늦게까지 일할 때 잠시 쉬는 공간으로 작고 단출했으며 작은 침대 하나와 책상, 오래된 장롱이 있었다. 희미한 스탠드 조명 아래에서 여사를 침대에 앉혔다. 여사님, 잠깐 누워 계세요. 물 좀 갖다 드릴게요. 경수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서 여사는 그의 손을 잡아 끌며 조용히 속삭였다. 괜찮으니까 잠깐만 내 옆에 앉아줘. 아직 어지러워서 그래. 경수는 조심스럽게 침대 옆에 앉았다. 그녀는 몸을 가까이 기울여 경수의 손을 천천히 그리고 따뜻하게 자신의 손가락 사이에 끼웠다. 경수야, 정말 고맙다. 그녀가 속삭이고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자 그녀의 숨결과 은은한 향수가 함께 전해져 왔다. 경수는 온몸이 긴장돼 목소리가 떨렸다. 여사님, 푹 쉬세요. 전 이만 갈게요. 하지만 그녀는 그의 손을 더 꽉 잡으며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다. 가지마. 조금만 더 곁에 있어줘. 네가 필요해. 서 여사는 천천히 경수의 볼에 입술을 댔다가 입가로 입을 가져갔다. 경수는 놀라서 몸이 굳었지만 그녀에게서 전해지는 따뜻함과 술기운에 도저히 벗어날 수 없었다.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경수는 간신히 말했지만 몸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경수를 더 가까이 끌어안고 어깨에 손을 얹은 채 눈을 바라봤다. 왜 안 돼? 내가 널 원하고 너도 날 원하잖아. 맞지? 경수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다. 머릿속에서는 이건 안 된다고, 서 여사는 민지의 어머니라고, 민지가 자기를 기다린다고 소리쳤지만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이성보다 강하게 치솟았다. 서 여사는 먼저 품에 안아 경수의 등을 감싸며 침대에 쓰러뜨렸다. 아무 생각하지 마. 오늘은 우리 둘만 있는 거야. 그녀는 경수를 강하게 그리고 뜨겁게 키스했다. 술기운과 오랜 갈망이 섞인 입술에서 오는 열기가 경수를 압도했다. 경수는 잠시 저항하다 결국 그녀의 품에 안기고 말았다. 얇은 실크 드레스 너머로 전해지는 그녀의 따뜻함과 부드러움을 온몸으로 느끼며 밤은 깊어갔다. 창밖에는 바람이 지나고 희미한 조명 속에서 둘은 그동안 넘지 않으려 했던 선을 넘었다. 얽히고 설킨 숨결, 포옹, 키스 두 사람만의 세계였다. 서 여사는 오랜 세월 억눌렀던 욕망이 이제야 터진 듯 경수를 꼭 끌어안고 모든 외로움과 공허함을 그에게 쏟아냈다. 시간이 지나 그녀는 경수의 품에서 숨을 고르며 눈을 감았고 얼굴은 술과 감정으로 붉게 물들었다. 경수는 곁에 누운 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따뜻함의 행복함과 두려움이 교차했다. 자신이 무슨 짓을 한 건지 머리가 어지러지랬고 민지와의 모든 것, 죄책감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하지만 서 여사는 그의 팔을 더 꼭 끌어안으며 아무 생각하지 마. 지금 이 순간이 너무 행복해. 라고 속삭였다. 경수는 말없이 가만히 누워 바깥의 바람 소리를 들으며 무거운 마음을 달랬다. 그날 밤 이후 그 작은 방에서 둘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길로 들어섰다. 매장에는 여전히 밝은 불이 켜지고 손님들이 오가고 직원들의 웃음소리가 이어졌지만 서 여사와 경수 사이에는 더 이상 넘지 못할 선이 없었다. 서로를 멀리할 힘도 이성도 사라지고 둘만의 비밀스러운 관계는 일상의 일부가 되어갔다. 업무 중에도 둘의 눈빛, 은밀한 스킨십은 이제 당연한 듯 이어졌다.
매장에 손님이 없을 때면 서 여사가 경수야, 여기 와서 이 주문서 좀 확인해 줄래? 라고 불렀고, 경수가 옆에 서서 장부를 넘길 때 손이 닿으면 그녀는 일부러 손을 치우지 않았다. 일을 너무 빨리 잘하네. 내가 따라가기 힘들 정도야. 경수가 웃으며 다 선생님이 잘 가르쳐 주셔서 그래요. 라고 대답하면 둘 사이엔 평범한 일상 속에서 감출 수 없는 묘한 열기가 번졌다. 저녁이 되어 민지가 친구와 약속이 있거나 집에서 일찍 자는 날이면 서 여사는 경수에게 오늘 잠깐 집에 올래? 할 얘기가 있어. 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경수는 알면서도 심장이 뛰는 채로 서 여사의 고급 아파트로 찾아갔고 문이 닫히자마자 그녀가 품에 안겨왔다. 아무 말 없이 그를 거실로 끌고 가 부드럽게 안고 너무 보고 싶었어. 라고 속삭이며 뜨겁게 키스했다. 경수는 저항하지 못하고 그녀를 꼭 안았다. 그날 밤 역시 두 사람은 모든 것을 잊고 서로에게 빠져들었다. 조명 아래 얇은 실크 잠옷을 입은 그녀는 더욱 아름다웠고 경수는 그녀를 안으며 저도 선생님 곁이 정말 좋아요. 라고 조용히 속삭였다. 서 여사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나도 그래 경수야. 지금 이 순간 넌 내 전부야. 라고 대답했다. 점점 더 깊어진 관계는 매장에서도 숨길 수 없었다. 손님이 없는 늦은 밤, 모든 직원들이 퇴근한 후 서 여사는 경수를 작은 사무실로 불렀다. 문이 닫히자마자 그녀는 경수를 끌어안고 뜨겁게 키스하며 손을 그의 가슴 위에 올렸다. 지금 널 원해? 라는 떨리는 목소리와 함께 둘은 서류와 장부가 쌓인 책상 위에서 서로를 탐했다. 어지러운 서류와 두 사람의 거친 숨결, 문틈으로 스며드는 바람이 금지된 연인의 노래처럼 매장을 가득 채웠다. 일이 끝난 뒤 서 여사는 책상에 앉아 옷매무새를 정돈하며 경수야, 너 때문에 너무 행복해. 라고 속삭였다. 경수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이고 운동화 끈을 조용히 메었지만 서 여사에 대한 갈망을 떨칠 수 없었다. 그 짧은 순간의 행복이 모든 것을 잊게 만들었다.